자, 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래를 꿈꾸며입니다. 자, 오늘은 존중이라는 것과 그리고 겸손,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당함이라는 태도,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겸손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겸손이라는 것과 존중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아주 비굴함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비굴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리고 또 우린 사람은 또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 존중과 겸손, 이 당당함이 자칫 잘못하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고 두 가지는 항상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존중과 겸손 그리고 이 당당함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대전제를 한번 동의가 되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대전제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삶의 주인이다 하는 게 대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깨지면은 항상 누군가는 지배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지배자가 되겠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 하는 건 이 고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로 인해서 각자의 경험은 아주 다를 수밖에 없다. 즉 다양성이 있다. 다양하다라는 뜻이죠. 다양성이 있다. 이걸 대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갈 때 훨씬 더 나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그리고 이 사회 전체에도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보통 존중한다 얘기하게 되면은 존중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도대체 뭘 존중하라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단순하게 저 무식한 놈 저거 일을 하는데 저 무식한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 도대체 뭘 존중하라는 얘기인지 또는 어떤 사람이 터무니없는 도둑질을 하는데 그것도 삶이니까 존중해라. 도대체 뭘 존중하라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존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해 주라. 삶에 대한 선택권을. 이 삶에 대한 선택권의 존중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심지어 죽겠다 하는 사람이면 죽겠다면 물론 말길 수도 없죠. 지가 알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마저도 삶의 선택으로 존중하자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물론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생기지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이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그냥 뭐 말만 잘 듣고 나면은 남의 말 자꾸 듣다 보면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니까 겸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겸손이라는 것이 남의 말을 듣고 노예처럼 그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겸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경험, 즉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항상 나와 다른 삶의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이 다릅니다. 그 경험을 경청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새로운 정보를 나에게 주죠. 새로운 정보를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정보 집합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집합체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경험이겠죠. 그러면 이 경험 정보에 새로운 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정보가 훨씬 더 풍성해지죠. 정보가 풍성하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즉 겸손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인의 경험을 경청하는 것을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내 삶에. 물론 가끔씩 그런 다른 사람에 도움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가면은 뭐 맺힌 할머니들 보면은 말 한마디 걸면은 1시간씩 2시간씩 막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 잘 들어보면은
속에 있는 꽉 찬 이야기하고 싶은 그 욕구를 분출하는 과정이죠. 근데 그것도 잘 들어보면은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은 상당히 도움되는 경우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항상 누군가가 하는 말에는 새로운 정보가 항상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사실 경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어디 가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많죠. 남의 말을 왜 잘 안 듣느냐? 왜 남의 얘기를 못 듣느냐? 왜 남의 이야기를 못 듣느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의 이야기를 못 듣는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이야기가 많죠. 내 이야기가 많다. 자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머릿속이 복잡해 죽겠다 이거죠. 이 복잡한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너무 머리가 복잡고 이래가지고 이걸 다 끄집어냈을 때 이게 머리가 텅 비죠. 텅 빈 공간에는 새로운 정보가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대화할 줄 모른다, 남의 얘기 들을 줄 모른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비워낼 수 있도록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들으면은 내가 먼저 경청을 하면은 좀 지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씩 이래 나이 드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이래 해보면은 보통 한 3-4시간 얘기하고 길어봐야 한 이틀 3일 얘기하고 나면 할 말 다 하고 없어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야기가 억수로 많은 것 같지만 끊임없이 나온 사람 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론 한 3시간 4시간씩 가능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 2-3일 잘 들어놓으면 한 3번 정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부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많이 비웠구나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다가 내 정보에다가 상대방 정보를 다 드러났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좋은 방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훨씬 좋은 방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많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 당당함이라는 것 때문에, 당당함은 다른 말로 보통 이제 자존심이라 그러죠. 자존심 때문에 타인이 말을 자꾸 듣고 있으면 타인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말 중간중간 섞다 보면은 그걸 들으면서 내 선택권에 자꾸 침해받는 느낌 때문에 너무 빨리 반응을 해요. 그래서 됐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탁탁탁탁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할 얘기 다 뭐했죠? 그러면은 자기는 머릿속이 아직까지 복잡기 때문에 그 대화가 계속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머릿속에 있는 텅 비어야지 더 들어가는데 다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듣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대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과 겸손을 어떻게 겸비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들을 때 겸손하게 그냥 꾸준히 들어줘요. 날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띄워. 그 다음에 상대방을 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운다. 상대방의 머릿속을 비운다는 느낌으로 쫙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도 다 듣고 선택하면 되죠. 다 듣고 선택할 때 이 선택권은 반드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나에게 있다. 그럼 나는 항상 당당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듣는 중간에 마치 내가 저 사람이 시키는 것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님 지금 뭔 소리 하노? 뭔 택도 없는 소리 하노?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보다 현명하고 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면서 그 경험을 존중하고 경청을 통해서 겸손하게 들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나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내가 당당하게 선택하고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즉 이것들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이점이 있죠. 상대방과 관계를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상대는 자기 머릿속에 복잡했는데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이 관계가 좋아지고 내 입장에서는 정보 수집이 아주 유리해지죠. 정보 수집이. 그래서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동시에 이 프로세스만 충분히 듣고 내가 선택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충분히 듣고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들으면서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외에 따라오는 이미지 관리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좋죠. 물론 가끔씩 정말 택도 없는 소리 할 때는 뭐 길게 관계를 끌고 갈 거 안다 하면은 됐다 고마해라 하고 탁 끊을 수도 있죠. 어린아이 아주 수준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른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기르는다는 역할이 또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의 삶도 존중하고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뭐 내 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대충 듣고 이거 헛소리하지 마라 하고 탁 끊어버리면은 이 아이하고는 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 본능적으로 알죠. 어린아이도 자기도 삶의 주인인데 왜 나를 무시하나 하는 느낌이 딱 들 수 있죠. 그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사람의 삶이 고유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고유한 삶을 살아갈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존중하는 태도는 누구를 만나도 꼭 필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청을 할 수 있고 겸손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에게 좋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함이 당당함이 빠진 겸손함은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해지는 거죠. 남의 말만 따르는 거.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항상 남의 말은 정보로서 취득을 하고 최종 선택은 내가 할 때 겸손이 되는 거지. 무조건 남의 말을 따르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이 됩니다. 비굴함. 그걸 겸손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겸손이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살아가면서 한번 존중과 겸손 그리고 당당함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순서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면은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